아니 이번 달에도 또 마이너스야? 당신이 또 홈쇼핑에서 뭐 샀지? 애들한테 그만 좀 퍼줘. 이젠 우리 노후가 먼저야. 어느 퇴직자 부부의 거실에서 벌어지는 흔한 풍경입니다. 한때는 함께 미래를 설계하며 돈을 모았고 아이들을 키우며 고생했지만 정작 은퇴 후엔 사소한 생활비로 싸우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신혼 때도 아이 키울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왜 지금 와서 매달 반복되는 생활비 전쟁이 벌어지는 걸까요? 놀랍게도 이런 갈등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 은퇴 부부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경제적으로 비교적 안정되어 보이던 부부도 은퇴 후엔 생활비 문제로 감정이 상하고 대화를 피하다 결국 서로를 원망하게 되기도 합니다. 나 때는 이 정도로도 잘 살았어. 아직도 그 생각이야? 세상이 바뀌었잖아. 문제는 단순히 돈의 액수가 아니라 돈을 쓰는 방식과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지금부터 은퇴 후 생활비 갈등이 왜 이렇게 흔한지, 어떻게 대비하고 풀어가야 할지 실제 사례 3가지와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은퇴 후 생활비 전쟁 왜 생길까? 가치관의 충돌. 은퇴 전에는 맞벌이거나 경제활동을 하며 각자의 영역이 있었지만 은퇴 후에는 모든 지출이 한 계좌로 모이고 사용하는 방식에서 충돌이 생깁니다. 생활비 구조의 불확실성. 연금, 임대소득, 자산운용 등의 소득이 일정하지 않거나 줄어들면서 예측 가능한 소비가 어려워져 매달 갈등이 발생합니다. 기대와 현실의 차이. 은퇴 후 여유 있는 삶을 기대했지만 현실은 계획된 소비 없이는 위태로울 수 있다는 점이 부부 갈등의 근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사례 1. 남편은 연금, 나는 현실. 65세 박씨 부부의 갈등. 서울 송파구에 사는 박씨 65는 33년간 공무원 생활을 하고 퇴직해 매달 연금 260만 원을 받습니다. 그의 아내 윤씨 63는 전업주부로 연금이 없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박씨가 퇴직 이후에도 연금이면 충분하다며 큰 고민 없이 지출하는 데 있습니다. 매달 식사 모임, 골프, 친구들과의 여행 등으로 100만 원 이상을 쓰고 윤씨가 아끼자고 하면 나도 평생 일했잖아라고 맞받아칩니다. 윤씨는 반대로 식비, 공과금, 손주 용돈까지 일일이 계산해가며 지출을 조절하는 입장입니다. 결국 두 사람의 갈등은 누가 더 경제적 책임을 지고 있는가라는 감정 싸움으로 번지게 됐죠. 해결 포인트? 연금 생활도 가계부 작성이 기본입니다. 부부가 함께 매달 수입과 지출을 점검하고 고정 비공과금 식비와 변동비 취미 외식을 분리해 예산을 합의해야 감정의 충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례 2. 당신은 왜 그렇게 퍼줘? 60세 김씨 부부의 삼각 갈등. 경기도 평택에 사는 김씨 60는 남편과 함께 5억 원을 모아 은퇴했습니다. 부부는 월세 수입 60만 원과 국민연금 합산 210만 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녀의 잦은 지원 요청입니다. 딸이 아이 낳고 육아휴직을 하면서 손주를 돌보러 다니고 사위가 일이 풀리지 않자 월세도 도와줬습니다. 김씨는 가족인데 당연히 도와야지라는 입장이고 남편은 우리 노후를 갉아먹고 있다며 대판 싸운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해결 포인트? 은퇴 후의 자녀 지원은 도움이어야지 의무가 되어선 안 됩니다. 부부가 합의한 지원 한도를 정하고 감정보다 계산된 배려를 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우리의 상황을 솔직히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 3. 나는 아껴 사는데 그는 유튜브로 산다. 62세 이씨 부부. 인천에 사는 이씨 부부는 퇴직금과 예금 3억 원으로 은퇴했지만 자산은 점점 줄고 있습니다. 이씨는 외식도 줄이고 옷도 할인품만 입지만 남편은 유튜브에서 본 건강식품, 골프 장비, 홈쇼핑에서 구매한 물건이 끊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집에 이미 있는 것을 또 사기도 했고 당신은 왜 맨날 참기만 하냐며 타박을 듣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씨는 최근엔 남편 카드 내역을 몰래 모니터링하고 서로 대화를 피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해결 포인트? 소비 습관의 차이는 단순한 스타일 문제가 아닙니다. 부부간 생활비 회의를 월 1회 정기적으로 하며 서로의 소비 이유와 심리를 공유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때론 유튜브 소비도 외로움의 표현일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비난 대신 대화가 가능합니다. 은퇴 부부의 돈 다툼 어떻게 풀어야 할까? 공동생활비 계좌 운영.
수입이 들어오면 일정 금액은 공동생활비 계좌로 이체해 식비, 공과금 등 공통 지출에 사용하고 남은 돈은 각자 자율소비용으로 분리해 둡니다. 이렇게 하면 생활비로 싸울 일이 줄어듭니다. 월 1회 가계부 공유회의. 서로 지출 내역을 공유하며 이야기하는 시간은 필수입니다. 누가 더 아끼는가를 따지기보다 이번 달은 어디서 무리했는지를 돌아보는 식으로 말입니다. 감정보다 숫자, 느낌보다 계획. 돈 문제는 감정으로 풀 수 없습니다. 불편하더라도 계획을 세우고 수치를 바탕으로 대화해야 책임 전가가 아닌 공동 문제 해결로 전환됩니다. 마무리하며 돈보다 무서운 건 침묵입니다. 은퇴 후의 삶은 경제적 여유보다 관계의 평화가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생활비가 부족해도 함께 웃을 수 있다면 괜찮지만 생활비 때문에 서로를 탓하고 말문을 닫는다면 그건 진짜 위기입니다. 부부가 은퇴 후에도 생활의 동반자로 남기 위해선 돈에 대해 솔직히 말할 용기 그리고 함께 배우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갈등은 누구나 겪지만 해결은 우리만이 할 수 있다는 사실. 이 글이 그런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문가 시각에서 본 은퇴 후 생활비 갈등의 본질. 1. 은퇴 후 수입 감소에 따른 지출 재설계 필요성. 은퇴 전에는 월급, 상여금, 성과급 등 정기적 수입이 존재했지만 은퇴 후에는 대부분 연금, 퇴직금, 금융자산의 인출 또는 임대소득으로 생계를 이어갑니다. 이전의 소비 습관을 유지하면 소득보다 지출이 커지는 구조가 만들어져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전문가 조언. 은퇴 직후 반드시 가계의 현금 흐름 재구성이 필요합니다. 월 고정수입 국민연금, 공적연금, 임대료 등. 월 최소 필수 지출 주거비, 식비, 건강보험, 교통비 등. 이 두 항목을 기준으로 생활비 한도를 설정하고 비정기적 지출은 별도 항목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2. 부부의 소비 가치관 차이, 은퇴 후 더 두드러진다. 현역 시절에는 일가정이 분리되어 있었기에 소비 스타일이 크게 충돌하지 않았더라도 은퇴 후 24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지출 하나하나가 상대의 평가 대상이 됩니다. 특히 남편과 아내의 소비관이 다를 경우 갈등이 격화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조언. 공동지출 vs 개인지출 구분이 핵심입니다. 월 300만원 수입 중 200만원은 공동생활비 계좌에 이체 공과금, 식비, 건강보험 등. 나머지 5만 100만원은 각자 자율지출 계좌로 사용. 이런 구조를 갖추면 왜 그걸 샀냐는 감정적 충돌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자녀 지원 문제. 은퇴 자산의 잠식 요인. 통계적으로 보면 한국 은퇴 가구의 약 60%가 은퇴 후에도 자녀 경제 지원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본인의 노후 생활이 불안정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전문가 조언. 자녀 지원의 기준은 감정이 아닌 구조로 세워야 합니다. 자녀 결혼 자금 최대 자산의 1015% 이내. 손주 양육 지원. 월 고정 생활비 내에서만 지원. 금융 증여 시 반드시 생활비 유지 가능성을 우선 검토. 특히 긴급한 상황을 대비한 비상예비금 생활비 612개월치는 어떤 상황에서도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4. 생활비 갈등의 감정화는 결국 대화 부족. 부부가 돈 문제로 싸우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서로 다르게 돈을 인식하고 그것을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상담 현장에서는 소비 내역을 서로 모르거나 묻지 못해 쌓인 감정이 핵심 문제로 드러납니다. 전문가 조언. 월 1회 생활비 회의 실시. 지난달 지출 내역을 확인하고 다음 달 예산을 설정. 누가 더 많이 썼는가 보다 어디서 계획보다 넘었는가에 초점. 지출 계획표 시각화. 엑셀, 가계부 앱, 수기 노트 등으로 시각화하면 감정적 대응이 줄고 논리적 대화가 가능합니다. 건강 관련 지출, 손주 관련 지출, 경조사비 등 항목별로 나누기. 결론. 갈등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 방식의 문제. 생활비 전쟁은 단순히 너무 많이 써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서로 합의되지 않은 방식으로 돈을 쓰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며 이는 체계적인 재정 계획과 부부간 커뮤니케이션 체계로 충분히 예방 가능합니다. 전문가로서 권하는 핵심은 다음 3가지입니다. 은퇴 직후 가계 재설계를 반드시 하라.
공동개인 계좌 분리로 감정의 충돌을 줄여라. 소득 감소에 맞는 지출 한도를 수치로 설정하라.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부부가 함께 은퇴 후의 삶을 돈이 아닌 대화로 설계하는 연습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